지금 이 영상 안 보시면요, 1월에 또 똑같이 당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 좋아 보이는데 내 계좌는 왜 늘 제자리인지, 오를 때는 못하고 떨어질 때만 타는 기분, 그거 진짜 사람 미치게 합니다. 특히 은퇴가 머지않거나 퇴직 이후 현금 흐름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 번의 큰 실수가 몇 년을 되돌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시장이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조용한데도 주변이 난리가 나는 장, 이 장이 훨씬 더 무섭고 동시에 훨씬 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판을 따라갈 때 개별 종목 찍기보다 QLD랑 TQQQ가 왜 더 현실적인 무기가 되는지 오늘 제대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장 보시면 이상하셨을 겁니다. 예전엔 젠슨 황이 말 한마디 하면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그게 나스닥 전체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엔요, 젠슨 황이 뭘 말해도 엔비디아는 잔잔한데 다른 데가 터집니다. 바로 이게 힌트입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는 힌트요.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그걸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속도가 핵심이 된다. 예전 스토리지는 그냥 쌓아두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주고받는 속도가 빨라야 AI가 돌아간다. 그런데 이걸 전부 디램으로 바꾸기는 비싸고 공급도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지 시장이 열린다. 없던 시장이 열린다. 이런 흐름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스토리지가 뜬다? 이런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AI라는 큰 판이 이제 엔비디아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면서 중형급 회사들, 주변부 회사들이 더 크게 흔들린다. 오를 때는 더 세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세게 떨어집니다. 즉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 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45에서 60대 시청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다. 내가 모르는 종목들, 처음 듣는 회사들, 오늘은 급등인데 내일은 급락, 이런 롤러코스터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 매일 매매할 체력도 없고 무엇보다 마음이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이클은 AI다. 근데 엔비디아만 사면 끝이 아니다. 이제는 주변보다 확산이다.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한쪽은 엔비디아를 추격 매수하고 한쪽은 스토리지, 전력, 냉각, 네트워크,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까지 찾아다니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승장이 끝나면 남는 건 피곤함과 후회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잡한 판을 단순화해서 잡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QLD와 TQQQ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구조고 TQQQ는 3배로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즉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든 엔비디아가 조용하고 주변부가 터지든 그 생태계의 중심이 나스닥 100 안에 있는 한 흐름을 통째로 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종목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지금 같은 장에서 더 빛납니다. 지금은 시장이 한 종목에만 몰려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확산되는 장이라고 합니다. 확산되는 장에서는 오늘은 스토리지, 내일은 메모리, 모레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은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돈이 돌아다닙니다. 개별 종목으로 따라가면 타이밍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QLD와 TQQQ는 그 회전판 전체를 얹어두는 방식입니다. 오늘 어디가 주도든 어쨌든 나스닥의 체력이 살아있으면 같이 먹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제일 현실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단기간에 한 방을 노리기보다 결국 내 삶을 지키는 방향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큰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계좌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버티느냐입니다. QLD는 TQQQ보다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덜 깨집니다. TQQQ는 더 거칠지만 흐름이 맞을 때는 속도가 다릅니다. 결국 둘을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은 엔비디아 말고 스토리지 종목이 뜬다는데 그럼 엔비디아는 끝난 건가요? 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난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판을 설계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주가의 폭발력은 그 설계에 반응하는 주변부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장의 특징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저는 스토리지 회사들을 사야 합니까? 라고요. 여기서 냉정하게 본인 성향을 보셔야 합니다. 종목을 고르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급등 후 조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매일 뉴스와 차트를 확인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셋 중 하나라도 자신 없으시면
종목 전쟁에 들어가는 순간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종목 전쟁은 시장에 맡기고 나는 지수의 체력에 베팅한다. 이게 QLD와 TQQQ 접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QLD와 TQQQ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상승장에서 빠른 대신 하락장에서 고통도 빠릅니다. 특히 큰 조정이 오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몰빵하고 기도하는 방식이면 레버리지는 결국 사람을 부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원칙을 3개만 제안드립니다. 첫째,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분할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사든 다음 주에 사든 어차피 변동성은 줍니다. 분할을 해두면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수익률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둘째, 올라갈 때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내려갈 때만 계획을 세우고 올라갈 때는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조금 오르면 더 사고 많이 오르면 욕심이 붙고 그러다 한번 꺾이면 수익이 증발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일부 이익 실현을 기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팔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현금을 만들어두면 조정이 왔을 때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셋째, QLD와 TQQQ는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QLD는 버팀목에 가깝고 TQQQ는 추진력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확산되는 장에서 추진력을 쓰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을 두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1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1월의 주도주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QLD와 TQQQ로 번역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1월은 종목이 뭘 주도하든 결국 나스닥의 엔진이 살아있다는 신호가 나오기 쉬운 달이다. 그리고 2월에는 확산과 정상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즉 1월에 달릴 때 2월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1월에 올라가는 거 보고 흥분해서 TQQQ를 한 방에 크게 사는 겁니다. 이러면 2월 조정이 오면 손절하고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다음에 또 올라가죠.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1월엔 분할로, 2월엔 현금으로 이 리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트럼프 이야기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지면 탄핵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투자로 번역하면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시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온다. 증시와 경기 부양 메시지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만으로도 움직입니다. 기대가 커지면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고 나스닥 같은 성장 쪽이 다시 탄력을 받습니다. 여기서 QLD와 TQQQ는 그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담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낙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 이벤트는 언제든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방향성은 낙관 쪽을 보되 매수는 분할로, 관리는 규칙으로.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QLD와 TQQQ를 뭘 사야 합니까? 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계좌를 망칩니다. 지금부터라는 말이 계좌를 살립니다. 지금 당장 크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작게 시작해서 흔들릴 때 더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승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대신 주목해야 할 1월 주도주, 이 말이 시청자분들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도 뭔가 골라야 할 것 같고 안 고르면 뒤처질 것 같고 그 불안이 올라오죠. 그런데요, 진짜 큰 돈은 화려한 한 종목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더 자주 큰 흐름을 끝까지 들고 간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 큰 흐름이 지금은 AI이고 AI의 핵심 무대가 나스닥이고 나스닥을 가장 강하게 담는 게 QLD와 TQQQ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젠슨 황의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아니라 주변부가 폭발하는 장, 그건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확산장은 기회가 많지만 종목 전쟁은 피로가 큽니다. 그래서 지수 레버리지로 판 전체를 담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1월은 탄력이 붙을 수 있지만 2월 변동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치 이벤트가 기대를 만들 수 있지만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공부용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장은 또 움직일 것이고 기회는 또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구조를 만들어둔 사람이 결국 가져갑니다. 원하시면 시청자분들 성향에 맞게 QLD 중심형,
QLD와 TQQQ 혼합형, TQQQ, 공격형, 이렇게 세 가지 운영 시나리오로 분할 매수, 간격과 익절 기준까지 말로만 딱 정리해서 그대로 읽으면 되는 대본 후반 파트도 이어서 붙여드리겠습니다.